이거를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또 깎아줘요. 세금이 거의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로 줄어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속된 말로 이건 안 하면 바보다. 그러네요.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이거는. 안 하면 바보입니다. 네, 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채권보이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연말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또 한 살 나이가 먹네 하면서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박종현 IBK 연금보험의 증권운용부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증권사에서 채권 애널리스트로 오래 재직을 했었고요. 현재는 IBK 연금보험에서 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식과 채권 같은 유가증권 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채권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고 현재는 채권 운용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최근 노후 준비에 더 관심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덧 이제 네. 노후 준비, 은퇴 준비에 대한 네. 관심이 좀 많아지는 나이가 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IBK 연금보험에 이제 오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회사는 고객들의 연금 자산을 주로 운용하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고객들 연금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 연금도 좀 불려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제가 연금 투자에 대한 쪽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금퇴연구소라는 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금퇴연구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금 자산을 많이 불려서 아주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노후 준비는 사실 그 삶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은퇴 이후에 정말 노후 자산 얼만큼 필요한가요? 이거 네.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궁금했거든요. 네, 사실 라이프 스타일에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에 나오시는 분처럼 네. 산에 가서 살겠다라고 하면은 뭐 한 달에 뭐 한 1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그렇죠. 것처럼.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권에서 문화생활도 좀 하고 손주들, 손녀들 네. 또 이렇게 또 오면 용돈도 주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서베이한 조사를 보니까 여가 생활까지 포함할 경우에 부부 기준으로 예. 필요한 월 생활비가 한 35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예.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 평균 기대 여명이 거의 한 90세 가깝습니다. 예. 매월 35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네.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은퇴를 정말 늦게 해봤자 한 60세 정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은퇴 이후에 한 30년 동안의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데 매월 350만 원씩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거를 계산해보면 약 10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우리가 은퇴할 때 들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으로 10억을 은퇴하기 전까지 모으시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채권처럼 어딘가에 투자해서 이자가 따박따박 월 350만 원씩 나오는 야. 그런 캐시플로우를 마련을 해야 아주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고 막 업무 다 하면서 나의 노후 생활을 막 부지런히 하기가 여간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이게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럼 왜냐하면 알려주실 거죠? 그렇죠. 대방출? 그 이른바 3층 연금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는 국민연금 네. 또는 이제 공무원 분들은 이제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겠죠. 그 금액이 적게는 한 뭐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또 150만 원 정도까지도 월? 받으시는 분들이 예, 있어요. 예. 여전히 350만 원까지는 좀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이른바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 이걸 통해서 조금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채권부의 시청자분들도 현업에서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여유자금들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이렇게 계좌 납입을 하셔서 열심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하시게 되면 네. 충분히 저는 여러분들이 은퇴하실 시점에서는 현금성 자산 10억 또는 매달 350만 원씩 자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저는 구축하실 수 있다라고 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제일 빠르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네. 실천하시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걸 어려워하는 게 용어도 좀 서로 비슷비슷하고 네. 좀 개념도 헷갈리고 이렇습니다. 우선 연금보험이 있고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이 둘은 또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 네. 좀 잡아주세요. 예. 그 첫 번째는 1층에 있는 국민연금 내지는 공무원연금 누가 합쳐서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아마 이제 헷갈리시는 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있는 게 바로 퇴직연금인데 퇴직연금의 유형이 DB형, DC형 있는 거 아시나요? 저는 DC형입니다.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DC형을 선택하신 분들은 나름 이 퇴직연금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르시는 분들 태반일걸요. DB형은 쉽게 말하면 이제 회사가 알아서 운용해서 퇴직하는 시점에서 최근 3개월의 평균 월급에 비례해서 그동안에 쌓인 연금을 주는 게 이제 DB형입니다. 그래서 즉 운용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DB형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 월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월급이 계속 인상이 되는 그 직군의 경우에는 좋은데 어느 순간에는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는 수준이 오거든요. 그냥 나한테 매달 내지는 매년 퇴직연금을 정산을 해달라. 그럼 차라리 내가 그거를 운용을 하겠다. 운용하겠다. 그리고 그 운용 수익률이 내 임금 상승률보다만 높으면 차라리 제가 운용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선택하는 게 바로 DC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근데 이거에 더해서 이 국가 입장에서 어쨌든 개인이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거는 장려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거 말고 그냥 개인이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더 불입할 수 있게 뭔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개인적으로 또 퇴직연금을 부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개인형 퇴직연금 이래가지고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 이래가지고 IRP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또 불입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IRP 계좌는 나중에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서 퇴직연금이 이 IRP 계좌에 담기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내 퇴직연금을 받을 하나의 계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계좌에 나는 미리미리 조금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층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개인연금인데 개인연금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 연금에 해당이 되고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적격 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는 거를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액공제는 세제 적격이다. 비과세 형태로 세제 혜택을 받는 거는 이제 세제 비적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저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연금저축보험이든 연금저축펀드건 연금저축신탁이건 뒤에 연금 플러스 저축이 들어가면 이거는 세액공제 상품. 그래서 무조건 내가 연간 얼마 하면 그거에 비율에 맞춰서 그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정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저축이 없는 그냥 연금보험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 및 배당에는 15.4%의 세금을 물게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로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연금저축. 연금저축. 즉 세액공제 되는. 왜냐면 연말 시즌이니까. 이 13월에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상품과 IRP 상품을 이용을 하시면 13월에 월급도 챙기실 수 있고 또 노후 준비도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주로 이 연금저축 상품하고 IRP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나의 노후 연금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를 미리 좀 알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여기서부터 또 계산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뭐 연금도 좀 한 것 같고 연금저축이나 IRP도 한 것 같고 우리 회사가 열심히 퇴직연금도 부어준다고 하는데 또는 내가 열심히 국민연금 가입했는데 내가 과연 노후에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뭐 이걸 그냥 뚝딱 갖다 주면 좋겠는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쓰시는 이 검색창에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쳐보시면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예. 지금은 화면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카테고리에서 찾아보시면 내 연금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또 중간중간에 약간의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아까 제가 3층의 연금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국민연금 파란색, 이 녹색 퇴직연금, 예. 그다음 빨간색 개인연금 이런 형태로 해서 본인이 연령별로 얼마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그래프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60세 이상부터 이분은 연금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한참 많이 나오다가 80세 이후에는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그 연금 준비를 잘 하신 케이스인 네, 거죠. 예. 그러면 똑같이 직장 생활 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거죠. 아, 내가 60살까지만 버티면 연금이 이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7, 80까지는 꽤 그래도 쏠쏠하겠구나.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조금 줄어들지만 뭐 이제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아실 수가 있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잘 구성이 된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고 대부분 수량이 적거나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한번 보시고 야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 나이 때부터 이 나이 때가 이렇게 현금 흐름이 없구나.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이 부족한 구간에 채워 넣는 식으로 관련된 어떤 연금 상품을 가입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메꿔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통합연금 포털 가셔서 네. 꼭 조회를 한번 해보시고요. 처음 조회를 하시는 분들은 3영업일 정도 걸린다고 나올 거예요. 어쨌든 통합연금 포털 이거 굉장히 좀 좋은 팁을 알려주셨고 네. 전략을 수정하는데도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한눈에 좀 이해는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좀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이 포인트 빨리 듣고 싶었거든요. 세액공제 절세 꿀팁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연말까지 얼마 시간이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우리가 뭐 세액공제 연말정산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다른 항목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부양가족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갑자기 뭐 신용카드를 엄청 긁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연금저축, 그다음에 연금저축. IRP 예. 요거 가입하시는 것만으로도 오. 어마어마한 그 어떤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가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가입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오, 운용을 개인형 하는 거는 퇴직연금. 조금 뒤에 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가입부터 하시면 될 거고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세액공제이다 보니까 한도가 있어요. 이거를 너무 많이 열어주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이 세금을 덜 거치는 이제 부담이 생길 거잖아요. 현재는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더해서 900만 원까지. 아, 예. 근데 이 구성은 조금 달리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네. IRP는 그냥 IRP만 했을 그럼 경우는 9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네. 연금저축을 600을 했다면 IRP는 이제 300만 원. 정도? 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세액공제 혜택이 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단계, 3단계도 절세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두 번째 절세 혜택은 뭐냐면 아까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와 배당에는 이자 및 배당 소득세 15.4%가 붙거든요. 네. 근데 이 연금 계좌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거나 내지는 배당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당장은 안 내도 됩니다. 뭐죠? 그걸 우리가 이제 세제 이연, 과세 이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돈에도 시간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예를 들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100만 원 내는 거랑 네. 10년 후에 100만 원 내는 거랑 어떤 거가 더 좋으시겠어요? 그 인플레이션 생각하면은 네. 나중에 내는 게 낫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질 그렇죠.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받는 게 별일 좋고 줄 돈은 늦게 주는 게 네, 네, 제일 네. 좋거든요. 아. 그래서 일종의 이 세금의 복리 효과가 발생할 수 예. 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주식 계좌나 증권 계좌에서 투자하시면 못 얻을 이 세제 혜택 효과가 이 연금 계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원래는 그 15.4%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또 깎아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최대 5.5% 예. 내지는 제일 낮게는 한 3.3% 언제 연금을 수령하는지에 따라서도 네. 세금이 거의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로 줄어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속된 말로 이건 안 하면 바보다. 그러네요.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네. 이거는. 안 하면 바보입니다. 예, 연금 계좌. 네. 이게 모르는 분과 아는 분으로 나뉘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금만 아껴도 그렇네요. 이게 쏠쏠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탈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그렇죠. 네. 절세를 하자는 거니까 네, 오해 네. 없으시길 바라겠고 네.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상품을 가입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네. 이것도 소득 규모에 따라서 공제율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무려 16.5%를 돌려줍니다. 16 거의 뭐 17% 야. 네, 이거 계산해 보면 예, 거의 150만 원 되거든요. 야. 900만 원 가입해서 150만 원 돌려줘요. 네. 이게 저도 자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연간 수익률이 16% 이상 쉽지 않죠. 달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쉽지 않죠. 근데 얘는 그냥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네. 다음에 돌려준다. 아. 상당히 파워풀하고 네. 이제 연봉이 높으신 분들 5,500만 원이 초과되면은 그보다는 좀 공제율이 낮아서 13% 정도. 네. 그래서 그래도 거의 120만 네, 원. 고액 연봉자들인데 네. 13%나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 안 하면 바보다. 예. 연금 저축도 종류가 나뉘더라고요. 네네. 뭐 연금 저축 펀드, 연금 저축 보험. 요거는 또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느 기관에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은행이 판매하는 연금 저축 신탁은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옛날에 가입하신 분만 살아 있는 거고 네. 그 실질적으로 연금 저축 펀드와 연금 저축 보험만 있는데 있는 거죠, 두 개. 차이는 연금 저축 펀드는 증권사에서 이제 계좌를 개설해서 직접 내가 운용을 하는 거고 연금 저축 보험은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연금 대표적으로 보험? 연금 보험 예, 내지는 예, 예. 일반 보험회사에서 네, 네, 네. 가입하시는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게 어떤 게 더 적합한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그 중도 인출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인데 연금저축 펀드는 중도 인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연금저축 보험은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지만 해지 환급금, 예. 그러니까 즉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듭니다.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되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는데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연금 증권회사의 저축 계좌를 펀드를 가입하시는 게 낫다 하는 거고요. 투자의 대상도 증권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운용하시면 본인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예. 심지어 주식과 비슷한 이 주식 ETF에도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보험은 말 그대로 그냥 알아서 보험회사가 운영해 주는 거고 대신 이제 원금을 보장해 주고요. 또 공시 이율만큼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을 확보해 주는 게 있는데 펀드는 실적 배당이니까 내가 운용 잘해서 수익 내면은 좋지만 손실 보면 또 원금이 깎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금의 보장 유무에 따라 다르네요. 네. 이거.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이번 달에 돈이 좀 여윳돈 많이 생겼네? 그러면 그 돈 다 넣을 수도 있고 다음 달은 돈이 없네? 그러면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 일종의 자유납 형태인데 보험은 월납 내가 이미 정해서 매달 30 몇만 원씩 할게요. 50만 원씩 할게요.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지켜야 되니까 약간은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렇게 조율하시면 되겠는데요. 연금저축펀드가 맞는 분은 좀 자유롭게 납입하고 내가 직접 운용하고 싶고 원금 손실도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로 증권회사에서 계좌 개설해서 운용하시면 되겠고 나는 그냥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좀 저축하고 싶고 나는 원금 절대 손해보면 안 되고 정해진 수익률이 나는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연금이니까 나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장수 집안이어서 나 100세 넘을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갖고 싶다. 수명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린다면 이것도 중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변경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좀 젊은 시절에는 증권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되게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시다가 은퇴하실 때 즈음해서 연금저축보험 계좌로 이렇게 이관을 하시면 양쪽에 장점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있다고 네. 하셨는데 사실 그 둘 중에 뭐가 좋은지 좀 골라주실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네. 연금저축과 IRP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연금 저축이 좋습니다. 정말요? 예.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연금 저축은 6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IRP로는 900만 300. 원까지 돼요. 근데 300 예. 둘이 같이 하면?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도 좋은 거는 적게 열어준 거고 안 좋은 걸 좀 많이 열어준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 저축으로 600만 원 한도를 다 채우시고 그래도 300만 원의 여력이 있으니까 IRP로 네.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조금 이상적이고요. 왜 그러냐면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는 중도에 환매할 수 있냐 없냐예요. 아까 제가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의 차이에서도 중도 환매 얘기를 했는데 네. 연금저축 보험도 중도 환매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의 페널티가 있다라는 건데 IRP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네. 중도 환매를 잘 안 해줍니다. 그게 좀 리스크일 수는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퇴직연금이잖아요. 목적 자체가 네가 나중에 퇴직해서 퇴직연금으로 받는다고 하길래 정부가 세액공제를 준 건데 중도 환매를 해? 그럼 안 돼. 그래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개인이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중대 질병이 걸렸다거나 이사를 해야 돼서 집을 샀는데 그렇죠. 내가 급전 자금이 필요할 때. 모자란다던가 예, 예. 그럴 몇몇의 그 아주 특별한 사유 때는 그럼 소명하세요 해서 해주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금이 묶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연금저축 펀드는 안 물어봅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자유롭군요. 네, 네. 다만 대신 역시 이것도 연금으로 받겠다고 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중도 환매를 하셨으니까 세액공제 받은 거는 토해내세요라고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도 환매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금저축이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각각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연금저축이 위험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반면에 이 IRP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역시 퇴직연금 목적이니까 적어도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70%만 위험자산에 투자하세요라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연령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력이 되신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IRP로 나머지를 채우시는 게 제일 좀 이상적이지 않냐라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말씀드린 거죠. 네. 자, 그렇다면 ISA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개념도 말씀해 주시고 이게 과연 또 절세 혜택이 있을지. ISA에 그 납입된 상품의 일부를 연금 계좌로 이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관을 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보너스로 또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꽤 쏠쏠하죠.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여러분들께 소개는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일단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자산에 이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크게 보면은 뭐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중개형이에요. 중개형 ISA. 차이는 증권사의 증권 계좌처럼 똑같이 그냥 계좌 트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바로 이제 이 ISA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아까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 15.4% 있다고 했는데 이 ISA에서 자산을 운용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그 배당에 대해서는 아까 연금계좌는 세제 이연이잖아요. 얘는 그냥 아예 세금을 안 묻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금을 안 물게 해주는 건 아니고 범위는 있어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형은 한 200만 원, 그다음에 급여가 적은 서민형의 경우에는 한 4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시켜 주고요. 그 이상 발생하는 그 수익에 대해서도 9.9%로 분리과세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분리과세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게 이 개인소득 종합과세는 누진세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급여소득 이외에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이게 만약에 종합과세가 돼버리면은 내가 나중에 받는 소득은 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리과세니까 내가 뭐 소득이 많든 적든 무조건 딱 정해진 세금만 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도가 있어서요. 매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네. 3년이 최소 의무 납입이에요. 3년 동안은 네. 무조건 그래서 3년 도리를 동안은 다 하고 예. 돈이 묶이는 단점이 예,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조금 목돈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훌륭한 상품이고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매년 2천만 원씩 늘 수 있는데 3년 동안 묶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천 하면 6천만 원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6천만 원 중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3천만 원 중에 10% 네.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럼 아까 원래는 900만 원인데 추가로 300만 원이니까 무려 12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조금만 알고 조금만 실천하면 네. 정말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연금저축도 알려주셨고 네. IRP 그리고 ISA까지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은데 어떤 거부터 투자를 하면 좋을지 네. 그냥 좀 찝어주시죠. 기본 가정은 내가 여유 자금 많다. 네네네. 그다음에 이 세액공제를 극대화시키고 싶다. 네. 요 두 가지를 이제 기본 가정으로 깔면 일단 첫 번째는 연금저축 600만 원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네. 나머지 IRP 300만 원 해서 900만 원을 먼저 세액공제를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과세 이연이라든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연금계좌의 혜택은 연간으로 1,800만 원까지는 정부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으로는 900만 원이 있지만 추가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는 못 받아도 과세 이연 낮은 세율 적용의 효과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유 자금 있으시면 900만 원을 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600, 300 했으니까 900에 900이니까 총 1,800만 원이 됐죠. 네네네. 그러고도 이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ISA 연간 네.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연간 말씀드렸잖아요. 2천. 네. 그래서 그거까지 하시면은 이제 딱 3,800만 원 정도. 연간. 예, 그러니까 예, 예.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ISA에서 2천만 원씩 부은 거는 3년 뒤에 그렇죠. 연금 계좌로 연금 계좌로 보내면서 보내고. 할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3,800만 원까지는 여유 있으시다면 이렇게 투자하시고 네. 그러고도 돈이 남을 수 있잖아요. 없나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 있어야죠. 좋겠는데 예. 있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자신의 없는 분들은 투자하시든지. 이제 여기서 예. 하시면 되는데 예, 예. 나 그러고도 돈 남는데 네, 하면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증권 네. 계좌에서 뭐 개인 주식 하시거나 뭐 해외 주식 하시거나 아니면 뭐 코인 하시거나 그거는 그 다음에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은 연금 계좌에 가입만 하시면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기초편이었다면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연금 계좌에 돈을 넣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나요? 또 돈은 불려야 맛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 연금 계좌의 자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 계좌 잘 만들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꼭 주목을 해주세요. 자, 박종현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